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과일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천상의 맛, 신비로운 맛, 신비복숭아인데요. 누구나 한번 먹어보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 먹어봤을 때,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있나 하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추천하고 싶은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맛과 장점을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식재하는 방법, 전정하는 법, 병충해 방지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꼭 한번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숭아는 천도계열 복숭아인데요. 천도 복숭아하고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대부분의 천도 복숭아는 딱딱하기만 하고 과일 향도 거의 없고 당도가 별로 없어서 별로이지만은 이 신비 복숭아는 복숭아 특유의 풍미가 강하고 당도가 높아서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원래 천도 복숭아는 속살이 노랗지만은 이 신비 복숭아는 백도와 같이 속살이 하얀색입니다. 기분 좋은 단맛이 강해서 첫 입맛을 확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 신비 복숭아는 처음 익을 때는 딱딱이 복숭아인데 며칠 놔두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이와 물복을 같이 즐길 수 있죠. 이 복숭아는 시중에서 사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복숭아입니다. 들어온 지가 좀 됐지만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서 일반 가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6월 초중순 한 보름 정도 잠깐 나오는 그런 복숭아라 더욱 그럴 겁니다. 이 신비 복숭아가 익는 숫기는 6월 10일에서 25일경입니다. 아주 일찍 나오는 극조생이죠. 일반 저생종 복숭아보다도 한 달 정도는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익는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관리 노력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니까요. 특히 농약 치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이렇게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농부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신비 복숭아보다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은 보리수와 앵두, 오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체리하고 매실, 살구 등은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신비 복숭아는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봉지 씌우는 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 힘든 일입니다. 대규모 가원에서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는 것은 적과 작업하는 것만큼이나 품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 가원주 혼자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비용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신비 복숭아의 세 번째 장점은 병충해에 비교적 강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비 복숭아와 함께 경봉, 월봉, 황도 복숭아 등 몇 가지 다른 품종의 복숭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병충해에 가장 강한 품종이 이 신비 복숭아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천덕의 복숭아가 일반 복숭아보다 병충해에 비교적 강한 것 같습니다. 신비복숭아의 네 번째 장점은 열매가 아주 빨리 열린다는 겁니다. 이 나무도 식재 2년 차인데 벌써 금년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식재 2년 차에 3, 40개 정도 열렸으니까 엄청 빨리 열리고 많이 열린 거죠. 성질 급한 사람들이 키우기 좋은 나무입니다. 금년에는 아랫부분에서 열매가 주로 열렸는데요. 열매가 일찍 열리다 보니까 여름철에 나무 상단부가 많이 자랐습니다. 내년 3년 차에는 상단부에서 열매가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나무의 단점은 없을까요? 이 나무가 천독의 복숭아다 보니까 일반 복숭아보다는 복숭아 크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모양도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타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열 정도 사이에 소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딱딱한데 조금 놔두게 되면 물컹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식재 방법과 전정 방법 그리고 병충해 방제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파고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 위에 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지간히 비가 와도 물에 잠길 염려도 없고 또 토심이 깊어져서 나무 생육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기 전에 하룻밤 정도는 물에 담가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기 전 이 접목 부위에 붙은 접목 테이프는 꼭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크면서 쪼이게 됩니다. 제가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 위에 나무를 심고 물집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물집을 만들어 주면은 다음에 물을 줬을 때 흘러내리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난 후 반드시 물은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줌으로써 흙 속에 든 공기 기포를 없애주고 나무 뿌리가 잘 활착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난 후 비닐이나 잡초 매트로 꼭 멀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분의 보습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잡초와의 양분 경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가을철에 나무를 심을 때는 겨울철에 건조에 의해서 나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릎 정도 위치에서 묘목을 커트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낮은 위치에서 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원 조성 시 주간거리는 4m 내지는 5m, 열간거리는 5m 내지는 6m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정하는 시즌이 아니라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말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무는 추위에 아주 약한 나무인데요. 강추위가 지나간 2월 말 정도부터 전정을 해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복잡한 가지들은 좀 제거를 해서 좀 가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주시 선단부는 가볍게 하나만 유지하는 게 좋고 주변에 있는 경쟁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시 선단부는 유지시켜서 우상향하도록 해야지만이 수세가 죽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가지들은 굵은 가지 위주로 일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가지들이 너무 복잡한 경우 단축 전정을 해서 안으로 좀 끌어들여 주는 게 좋습니다. 하단에 있는 장가지들은 끝을 살짝살짝 커트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단 가지들이 도태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 하단 부분에 있는 가지들은 큰 가지가 다른 가지에 그늘을 들이우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큰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서 다른 가지에 그늘을 들이우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요. 제가 적당한 기회에 별도 영상으로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비복숭아나무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비복숭아나무는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꼴로 병충해 방지를 해주면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겠습니다. 복숭아나무에 빈발하는 병충해를 충해와 병해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숭아나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해충은 복숭아 순나방과 복숭아 심식나방, 그리고 복숭아 유리나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진딧물이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편이고요. 노린재가 과일을 흡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숭아나무에 빈발하는 병해로는 잿빛 무리병과 탄저병, 세균성 구멍병, 잎 오갈병 등이 있는데요. 봄철에 잎 오갈병이 자주 나타나고 수확 시에 가장 나타나기 쉬운 병해로는 잿빛 무리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동 병해충 방지 조치로서 석회 유황합제와 기계제를 살포해주면 이러한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충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무에 기생해서 월동을 합니다. 따라서 석회 유황합제와 기계제를 살포해서 월동 해충의 밀도수를 확 줄여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기간 동안에 비교적 수월하게 방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살균제를 살포할 때 병이 오기 전에는 치료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보살균제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방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오기도 전인데 치료제를 미리 사용하기보다는 예방약을 맞아서 병 침투를 예방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대표적인 보살균제로는 델랑과 다이세넴 45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살균제는 가격도 치료제보다 저렴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홈페이지 가면은 재생목록이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은 과일나무별로 또 주제별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